연상호 감독의 지옥, 여러분은 어떻게 보셨나요? 전작인 염력과 반도에 저는 진짜 큰 실망을 했던 터라 불안했던 것도 사실인데 다행히 상당한 퀄리티를 보여준 작품인 것 같습니다. 염력과 반도를 시원하게 말아먹고 나서 만든 TVN 드라마 방법에서 폼을 좀 회복한 것 같더니 역시 넷플릭스 지옥에서도 연상호 감독이 클래스를 이어나가는 듯 하네요. 2시간 안에 썰을 풀어야 하는 영화랑 달리 감독의 세계관을 설득할 수 있는 드라마가 조금 더 연상호 감독에게는 맞는 옷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유튜브 반응을 보면 지옥에 대해서 호불호가 좀 갈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연상호 감독의 세계관이 좀 적나라하게 드러났던 초기 작품인 돼지의 왕이나 사이비에서 보여준 인간 본성에 대한 탐구, 특히 종교에 대한 회의적인 시선이 좀 많이 불편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 같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있는 주제이기 때문에 이번 지옥 역시 저는 굉장히 흥미롭게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은 주제는 지옥이라는 맥거핀입니다. 자, 맥거핀이라는 말 영화에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영화 속에서 되게 중요한 것처럼 등장하는데 실제로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종의 헛다리 짚기 기술을 영화에서는 맥거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 지옥에서의 맥거핀은 단연 지옥의 사자라고 할 수 있죠. 가만 생각해보면 지옥의 사자는 예고된 시간에 나타나서 지목된 사람을 진짜 잔인하게 구타하는 거 말고는 실제 드라마 전개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옥의 사자를 생중계하고 그리고 그 현상에 대해서 독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권위를 얻게 되는 정진수 의장과 새 진리회, 그리고 그에 맞서 싸우는 사람들이 실제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저한테 지옥이라는 드라마는 일종의 사회심리학 실험처럼 느껴졌어요. 어느 날 갑자기 지옥의 사자가 나타나서 사람을 죽이는 이런 초자연적인 사건을 사회가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할까라는 실험 말이죠.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할 포인트가 바로 매스미디어인 것 같습니다. 새 진리회가 30억을 주고 독점 중계를 한 박정자 씨의 시연 생중계는 굉장히 큰 파급력을 갖게 됩니다. 사실 지옥의 사자들이 나타나는 영상은 그 이전에도 늘 있었던 걸로 그려지는데요. 하지만 생중계를 하기 전에는 그 영상이 실없는 소리 혹은 말도 안 되는 조잡한 CG 정도의 취급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박정자 씨의 시연 이후에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과학적인 상식을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일을 생중계를 함으로써 야, 이거는 도시괴담이 아니라 실제 사실이야 라는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파급력을 갖게 되죠. 그리고 시연 생중계 이후 정진수 의장은 종교적인 성인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 생중계를 함으로써 정진수 의장은 단돈 30억으로 전 세계적인 권위를 얻게 된 겁니다. 즉, 그가 권위를 얻을 수 있었던 이면에는 사람들에게 미치는 미디어의 권위가 있었다는 뜻이죠. 왜냐하면 생중계는 조작이 불가능하다라는 전제가 깔려있고, 그리고 TV 화면은 전 세계 이곳저곳으로 순식간에 퍼져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옥의 사자가 실제로 존재해 라고 머릿속에 각인시킨 결정적인 장면이 바로 박정자 씨의 시연이 갖는 의미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심리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박정자 씨의 시연을 통해서 정진수 의장이 그동안 해왔던 말이 유일한 진리로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되었다는 점이죠. 즉, 종교적인 독단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지옥의 새 진리회도 시연이라고 하는 사건을 두고 종교적인 해석을 독점하면서 세력을 넓혀나가게 되죠. 사실 이게 지옥의 사자한테 얻어맞는다라고 해서 실제로 이렇게 지옥에 가는 건지도 밝혀진 바가 없고요, 엄밀하게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건지 혹은 신의 의도가 정의롭게 사람들이 살라고 시연을 보여주는 것인지는 사실은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심지어 아직 죄를 저지르지도 않은 아기들이 고지를 받게 되는 것을 숨기려고 하게 되죠. 자, 그럼 왜 이런 현상들이 나타날까요? 원래 종교와 과학은 같은 동기에서 시작한 형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라는 물음에 대한 답을 얻는 두 가지 방식인 거죠. 여전히 과학적인 해석이 안 되는 영역인 죽음, 종교가 해석을 하고 있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죽음을 독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하면 이게 반박이 안 되기 때문에
독재로 흐르기 쉽습니다. 호주의 철학자 칼 포퍼는 열린 사회와 그 적들이라는 책에서 모든 것을 설명하는 이론보다 차라리 틀릴 수 있는 이론이 더 민주주의적이다 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죠. 모든 걸 설명하려고 하는 이론은 결국 아무것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지만 너무 거대해져서 이것저것 갖다 붙이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결국에는 꽉 닫혀버린 사회를 만들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을 하죠. 반면에 반박당할 수 있는 불완전한 이론은 오히려 그 불완전성 때문에 사람들의 더 나은 연구 그리고 참여를 열어두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비판을 할 수 있는, 즉 건전한 비판이 살아있기 때문에 더 민주적인 사회를 요구한다 라고 이야기한 바 있죠. 그래서 드라마 지옥에서 어린아이가 지옥에 대한 고지를 받는다라는 사실을 은폐해야만 모든 것을 자기 이론대로 설명할 수 있는 새 진리회는 이런저런 악행을 저지른다고 볼 수 있고요. 화살촉과 같은 극단적인 세력도 그래서 나타나는 것으로 그려지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한 거는 연상호 감독의 초기작인 사이비라고 하는 애니메이션에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지옥이라고 하는 작품은 우리를 불편하게 함으로써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가 어떤지, 우리가 얘기하는 것만이 옳아라고 주장하는 집단의 여러 주장이 정말로 맞는 것인지 되새겨주는 작품은 아닐까요? 이상으로 염래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